안녕하세요. 몽샘 책방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단 하루도 공연이 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영국이 영국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 하면 어떤 작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어렸을 때 영화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베니스의 상인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읽었던 익숙한 내용입니다. 잠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가난한 베니스의 청년 베사니오가 아름다운 여인 포셔에게 구원하기 위해 친구 안토니오에게 3,000 더켓을 빌립니다. 오늘날로 약 7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안토니오는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는데 만일 제때에 돈을 못 갚으면 1파운드의 살을 떼어준다는 내용의 증서를 쓰게 됩니다. 샤일록은 평소 자신을 멸시한 안토니오에게 안갚음을 할 기회로 이용하려던 것이었죠. 우역상을 하는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되어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포셔는 법학 박사로 분장을 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합니다.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죠. 결국 샤일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법정은 샤일록이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는 죄를 들어 그의 재산 반을 안토니오에게, 나머지 반은 국가에 바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재산을 전부 빼앗는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과 같은 뜻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시대에서는 땅을 빼앗는 것이 곧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고, 돈의 시대에서는 돈을 빼앗는 것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일반인이 판사로 변장을 할 수도 없고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지혜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는 어떤 판결이 개인의 지혜에 많이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지혜로운 판사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면 좋을 텐데요. AI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궁금해집니다. 다시 줄거리로 돌아와서 안토니오와 베사니오가 판사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려고 하자 포셔는 결혼 반지를 요구합니다. 그 반지는 안토니오가 포셔와 결혼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한 반지였죠. 결국 베사니오는 반지를 내어줍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집으로 돌아온 포셔는 안토니오를 골려주려고 반지를 어떤 여자에게 주었는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반지를 되돌려주며 법학 박사가 포셔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앞서 대위의 딸에서도 그렇고 현명한 여성들이 남자들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한국에는 어떤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가 떠오릅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3인칭으로 쓴 희곡인데요. 시대적으로는 16세기 후반 베니스가 유럽의 무역 중심지였을 때예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극과 낭만적인 희극을 썼던 시기이고요. 두 번째는 1590년대 중후반의 작품 시기로 이때 한 여름밤의 꿈이라든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기는데 1596년 외아들 햄릿이 죽고 16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또한 이 시기는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하죠. 이러한 가슴 아픈 경험은 그를 매우 성숙시키면서 한편으로
비극적인 작품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작품 시기를 성숙기로 하는데 1601년 이후 그는 4대 비극이라 불려지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를 씁니다. 셰익스피어는 인물들의 에너지와 고뇌를 통해 인간의 삶이란 한편의 연극이요, 꿈이며 인간이란 가엾은 배우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비극적 세계관을 화해와 용서의 초월적 인식 속에서 극복합니다. 한 인간이지만 예수나 부처와 같은 세계관을 문학을 통해 보여준 작가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학상, 글짓기상을 받으면 자랑스러워하는데 셰익스피어는 그 누구도 그에게 감히 상을 줄 수 없는 절대 지존인 것입니다. 문학을 공부하면 사람을 만날 때 상대의 말과 표정으로 상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표정을 통해 그의 입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거짓, 슬픔, 기쁨, 화해, 비난, 분노, 배신, 이런 모든 것을 연극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자신과 주변을 객관화해서 본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보면 특유의 오라가 있죠. 흔히들 아우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표준어는 오라입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가진 오라는 정말 대단하죠. 그가 초기에 사극을 주로 썼다고 했죠. 당시는 왕권이 강한 시기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초기 리차드 2세, 3세, 헨리 4세, 5세, 6세 등 사극을 쓰며 탄탄대로를 걸었음에도 다시 한번 작품의 깊이에 도약을 하고 끝으로 더욱 성숙한 작품으로 나아가는 자기 성숙의 끝판왕인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영국의 보물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